네, 서 변호사님.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스태핑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번 그 문자 유출 파동 이후 처음 했으니까 한 13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도스태핑에서 내놓은 메시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근데 그 1년 전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처음으로 휴식 시간을 가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 지난 선거 과정, 그리고 이제 인수위 과정, 예. 그리고 취임 이후를 한번 되돌아봤다. 예. 되돌아보니까 이제 그 부족한 저를 국민이 길러냈다. 예. 어떤 때는 이제 호된 비판으로, 어떤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 네. 이렇게 쭉 말씀했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 대통령께 계속 건의를 방송에서 했지만, 그렇죠.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그 초심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정치를 시작했는가. 이걸 이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왜 윤석열을 정치로 이렇게 불러내고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가. 이걸 보면 이게 결국 우리 문재인, 이재명 정권, 좌파 정권 있잖아요. 예. 이런데 그 좌파 적폐를 한번 이게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봐라. 예. 정말 이게 그 강골 검사 시절에 어떤 권력에도 이제 그 아부하지 않고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듯이 한번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 이런 이제 그 마음에 국민들이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그렇죠. 이렇게 겸허하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게 전체적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데 아주 낮은 자세로 하겠다. 그동안 뭐 도스태핑도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다소 오만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특히 여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의 무능 이런 것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대통령이 휴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 각계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들이 빗발이 쳤고 대통령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기는 뭐 인적 개편보다는 참모들한테 분발을 촉구하고 대신에 민생 경제 이쪽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그 모든 국정 동력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제 살피겠다. 예. 이렇게 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이게 민주주의 대원칙이죠. 그게 바로 이게 링컨이 말한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그리고 이제 그 포 더 피플 아닙니까? 예. 모든 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바로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지지율이요. 뭐 지금 이게 오늘도 KSOI하고 리얼미터가 이제 20% 후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지지율 이게 바로 이게 국정 동력이에요. 그렇죠. 지지율이 이게 너무 낮으면 공무원이든 뭐든 이게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게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이걸 이게 휴가 동안에 많은 국민의 여론을 많이 이게 청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적 개편인데 너무 이게 전면적으로 다 하기에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핀셋으로 가장 이게 많이 교체해라.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 있잖아요. 예, 일단 이제 이거 핀셋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참모들도 좀 이게 신기일전해서 제대로 이게 분발에 한번 뛰어봐라. 예. 이런 이제 그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다른 참모들도 이게 그 음악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경고 질책하면서 또 이제 분발을 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투트랙이 아닌가. 가장 이게 바꾸라는 여론이 많은 박순애는 바꾸고
나머지 참모는 이제 그 분발을 촉구하는 이런 이제 그 의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최근에 5세 입학, 그게 학령 인하 문제고 또 하나는 외고 폐지.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이 느닷없이 발표가 된 거예요. 크게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잘못이 있다 봐요. 하나는 이제 그 임명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 예. 이분이 그 차라리 음주운전 0.251입니다. 251. 예, 엄청나게 만취 상태입니다. 차라리 251 받아가지고 벌금이나게 처벌됐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누구나 이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오래전에 차라리 처벌받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선고유예로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음주운전 0.251이 선고유예 받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 판사나 정관예우나 뭔가 이게 그 재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임명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중에 두 번째 만 5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가장 여러 단체도 있지만 유치원 단체가 많이 반대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일찍 학교 가면 유치원이 어렵잖아요. 근데 문재인 때 유치원 단체들이 엄청나게 정권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유치원의 지원금을 부모 그 직불 있잖아요. 그때 저도 방송을 많이 했는데 우리 우파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단체 중 하나 유치원 단체였어요. 최소한 이게 어떤 여론 수렴이나 이런 걸 좀 하고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야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불문하고 반대한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외고나 이런 데 특수 목적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보수의 철학이나 가치하고 반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좌파들은 획일화, 평준화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우파들은 다양한 또는 이게 천재적인 이런 게 교육,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 그 자유우파의 철학과 맞는 거냐, 외고 폐지가.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게 그 이미 완전히 리더십이 기자들 상대라든지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박순애 장관은.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임명이 잘못됐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지금이라도 빨리 교체한 거는 그나마 이게 만시지탄이지만 빨리 잘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이라는 게 그 가장 백년지 대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변, 석계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여론을 충분히 설명해서 정광석과처럼 이렇게 계획을 밀어붙여야지. 여론을 이렇게 간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변, 석계 해버림 이게 저는 문제고요. 지금 이게 제가 윤석열 정부 있잖아요. 큰 아젠다가 없다 하는데 저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장관도 중요하다 봐요. 근데 두 개가 지금 공석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 연금 개혁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에요. 연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더라 낙마를 해버렸죠.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좌파들이 완전히 진지전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게 언론, 노동, 교육입니다. 이 언론, 노동, 교육, 그 다음에 연금, 이 4대 개혁만 하면 윤석열 정부에게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교육이 4대 개혁 중에 하나인데 낙마해버렸으니까 제대로 이게 그 적임자를 뽑고 그 다음에 연금은 제가 이제 그 안철수 의원한테 좀 이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본인이 가장 정치할 때 연금 문제 들고 나왔잖아, 그때. 그렇죠. 대선 때. 근데 이게 본인이 뭔가 정치를 큰 꿈을 꾼다면 대통령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 해가지고 의사니까 연금까지 이게 한번 해봐라 말이야. 근데 제가 듣기로 윤 대통령이 그렇게 권하는데 안 한대. 왜냐하면 이게 장관하면 주식을 다 이게 그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밀어붙이다 보면 인기가 없으면 이게 국민한테 자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 의원님 지금 이게 꽃길만 가서는 절대 이게 대선 안 돼요. 지금 되죠. 이게 벌써 보수에 한동훈, 오세훈 많이 치고 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냥 꽃길만 가 이게 안철수 대통령이 안 됩니다. 이번에 본인이 직접 추천하지 말고 출진을 본인이 하면 본인에게 직접 보건복지부 장관 맡아서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연금개혁 한번 성공해보란 말이야. 코로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보라는 거죠.
뭔가 이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 따라서 저는 보건복지부를 안철수가 한번 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 바꾸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노동 문제, 대우조선 문제는 이게 겨우 해결했는데 지금 하이트 진로부터 민노총의 준동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이게 제대로 노동개혁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언론개혁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박보균 문화부 장관도 이게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잖아요. 제대로 이게 그 한상이 빨리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좌파들이 완전히 장악한 이런 게 노동, 언론, 교육 이런 게 부분만 제대로 개혁하고 바로잡아도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성공한 정권이 된다 봅니다. 지금 참모진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 홍보 뭐 여러 라인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갤럽이라든가 이런 조사에서도 부정평가의 원인에 인사가 23%지만 무능이라든가 이런 참모들은 이런 부분이 두 번째로 10%나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모진에 대한 대폭적인 인적 쇄신 이 부분을 저희들도 주장을 했고 대다수 언론 또 많은 정치권 쪽에서도 국민의힘까지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개편은 없는 것처럼 그 참모들이 자기들 일이니까 그렇게 언론한테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정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 지지율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 사태 그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참모들의 개편 오늘 당장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안 할지는 모르지만 17일이면 또 취임 100일 아닙니까? 정기국회 전 그 어중간에 인적 개편이 있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은 이 대통령실 개편 이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항상 제가 방송에서요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그 김건희 씨 빼고 다 바꿔라. 저는 이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김건희 씨는 이게 우리 당당하게 영부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본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요. 뭐 이게 김건희 씨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당당하게 영부인으로서 본인 소신대로 일을 해라. 오히려 이게 자꾸 좌파들의 그 줄리 프레임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옛날에 이건희 회장도 부인 빼고 다 바꾸라 했잖아요. 특히 저는 설거지 있잖아요. 설거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릇 하나 깰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상을 줘야 됩니다. 이해해주고. 근데 아예 겁이 나가지고 설거지 자체를 아무것도 좌파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한동훈이나 이상민 장관 있잖아요. 또는 이제 이종석 국방부나 계속 그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경찰국 하다 보면 경찰들도 반발하고 뭐 이게 그릇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존재감이 없는 이런 게 장관들도 많아요. 특히 총리부터 안 보입니다. 총리가 있으니까 지금 총리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게 40, 50대 젊은 총리로 한번 이게 확 새바람을 일으키지. 그걸 이게 노무현 때 총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존재감이 없잖아요. 책임 총리 한다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장관들 중에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름도 이게 기억 안 나는 이런 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당 청와대도 보면 김대기 비서실장 기자들에게 내 이름 아느냐고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인선 대변인이나 홍보 라인 있잖아요. 여기도 이게 6시 되면 칼퇴근한다는 거예요. 칼퇴근을 이게 하고요? 기자들하고 이게 전혀 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칼퇴근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변인이 6시에. 칼퇴근하고 홍보라인이 칼퇴근합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12시 막 1시까지 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제가 보기 청와대, 내각, 그리고 이제 그 당에도 이번에 비대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확실하게 윤핵관들에게 확실하게 이선후퇴하는 백의종군 시켜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제대로 우리 충무공이 백의종군할 때처럼 제대로 그 백의종군하는 뒤에서 막후에서 호가호의 이런 걸 호가호의랍니다. 윤석열 팔아가지고 뒤에서 윤핵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개편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당정청 바로 이제 김건희 씨 빼고 다 바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조선일보에도 그런 기사를 썼던데 대통령실에서 전에 특별감찰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어쨌든 여야가 말만 하지 적극적인 이 특별감찰관 임명 노력을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특히 권순동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실의 의중을 좀 믿고 그렇다고 봐야 할 텐데 최근에 뭐 잘 알려진 대로 무슨 건진법사 뭐 지난 대선 때도 말썽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호가호위하면서 이권 개입을 한다든지 또 뭐 관저공사에 뭐 어쩌고 저쩌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들. 어쨌든 이 특별감찰관이 있어야만이 그런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친적 또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석 비서관 이상의 그런 고위직들에 대한 감찰이 가능하고 그게 바로 견제를 하고 누가 감시를 하고 있다면 허튼 짓을 못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직권 관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감찰관도 빨리 임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더 빨리 해야 되는 게요. 첫째는 문재인 때요. 문재인 때는 민정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감찰관이 법에 해라도 임명을 끝까지 문재인가 안 했죠. 그때는 그래도 민정에서 나름대로 친인척이나 직원들 감찰을 했잖아요. 예. 민정에서. 근데 이제는 민정실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직원들 있잖아요. 예. 도대체 누가 감찰합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옛날에 문재인이가 임명 안 한 것도 잘못인데 이제 민정수석실까지 없어졌으니 더 빨리 임명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여야 합의로 국회 추천하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화끈하게 그냥 야당한테 줘버립니다. 아니 그렇죠. 야당 당신들이 강직한 사람에게 임명하시오. 당신들이 추천하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리 저지를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씨가 뭐 잘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전부 다 하늘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인데 감찰관에게 굳이 뭐 우리 사람 하겠다 뭐 싸울 일도 없어요. 저는 당당하게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감찰관에서 사사지 감찰하시오. 우리 친인척이라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일벌 백계 하시오. 청와대 직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돌파하는 이게 바로 윤석열 다운 겁니다. 왜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또 임명할 때 뭐 누구를 할지 여야 간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저는 과감하게 이거는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는 원래 한 가족이 되면 안 돼요. 원래는 견제와 균형은 딱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고언드리면 빨리 감찰관 임명하면서 그것도 야당 의견을 반영해 임명해라. 그래서 그래야만 기강이 완전히 잡히고 야당도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정치 공신을 못할 게 아니냐. 지금 가짜 뉴스 가지고 자꾸 김건희 영부인이나 여사나에게 공격하니 우리 당당하게 야당한테 주면 자기들에게 가짜 뉴스 공격은 못할 거다. 이런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제 8.15가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면 카드도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아마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민생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 서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추석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정책 이런 정책도 내놓고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놓으면서 성과로서 입증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17일이면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이 100일을 맞이해서 국민과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랄까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지금 상당수 사람들은 노스태핑에서 내놓은 그런 정도 가지고 현재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지율 추락을 막고 상승 국면으로 반전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아울러서 좀 견해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지금 지지율이 이제 이거는 저는 오히려 백신 오히려 이게 초창기 있잖아요. 한 3,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좀 폭락했죠. 오히려 이게 임기 말이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한 2, 3년 지나서 이래 됐다. 이럴 때는 이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초창기에 매를 맞은 거죠.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이제 코로나 백신처럼 저는 오히려 이게 잘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보약이 될 수도 있는 전화위복으로 초창기니까 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게 아직 희망이 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지지율은 이제는 이제 거의 옛날처럼 70, 80은 못 놉니다. 지금 이게 저는 지지율이 완벽하게 높게 놓으면 40%대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두 갈래로 편가르기가 다 문재인 때부터 돼가지고 세종대왕이 오도 지지율은 40% 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지지율을 높게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한 30% 후반에서 40% 정도만 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어차피 이게 좌파 지지율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저쪽에 뭐 이재명이나 지지했던 이 사람들에게 지지율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이게 중도로 나가가 뭐 진보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게 해법은 안 된다 저는 봐요. 그럼 이게 대선 때 얻은 48%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게 강력한 좌파 적폐 청산. 이게 집을 나간 우리 집토끼부터 일단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바로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구속 처벌 있잖아요. 이게 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봐요. 바로 이게 이제 이번 주가 저는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정말 이게 중요한 주예요. 이번 주부터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3의 길은 없어요. 제3의 대안은 없어요. 저도 이게 우리 우파 중에 윤석열 욕하는 뭐 진짜 많아요. 제주에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그럼 너 이게 이재명이냐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이재명밖에 더 있냐.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정치라는 게 최악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재명을 이번에 서서히 적폐청산하면서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력한 좌파 적폐 청산으로부터 우리 집을 떠난 집토끼부터 이게 복을 하면 지지율은 조금씩 뭐 30%대 이상 40% 가까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간의 상대평가를 하면 당연히 윤석열을 지지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떠난 사람들이 무슨 이재명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집도끼가 나와 있는 정도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절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고 지난 6월 초에 53%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인적 쇄신이라든가 또 정책 면에서도 성과를 내면은 지지율은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저는 이제 지지율 회복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신길전하면서 본인도 변해야 됩니다. 조금 이게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게 오만한 게 없었냐. 왜냐하면 이게 일부 완전히 저쪽한데요. 좀 핑계거리를 약간 이게 준 면이 일부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게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때부터 좌파들이 계속 프레임을 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청와대 총무 부속실 인사 이거는 내가 써본 사람 써.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검찰공화국이 프레임에 자꾸 빌미거리를 줬단 말이야.
이런 점을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겸허하게 돌아보고 이게 그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게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도 좀 이게 더 전투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투표가 뽑아놨다 해서 내 책임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권 교체라는 거는 선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좌파 투쟁을 통해 청산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저쪽에 잼딸들이잖아, 잼딸. 옛날에 개딸이라고 했잖아, 이재명. 근데 지금은 이재명의 딸, 잼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여기 그 잼딸들이 왜 이렇게 뭉치겠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 자유파도요. 우리도 여기 똘똘 뭉쳐서 비판을 하되 그러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뭐가 나라가 바로 서는 거지. 저쪽은 이게 똘똘 뭉쳐 윤석열을 완전히 프레임 공격하는데 우리도 이게 윤석열 잘못하네 우리까지 이래 되면 예. 정말 이게 정권 교체에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저희 우파 국민들도 이게 그 자유라든지 이런 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이게 피를 묻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좌파들과 머리 터지게 피 터지게 저는 투쟁할 건 투쟁해야 된다. 좌파들이 부당한 광우병 가짜뉴스 공세 있잖아. 또는 이게 천안함 가짜뉴스 공세 또는 이게 이런 게 많거든. 세월호. 예. 이런 데는 이게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